글로벌 크게 침체가 올 확률이 현재 35%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어나는 협상 결과가 2026년의 경제 항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과 관련된 내용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전쟁의 타임라인, 사실 요즘에 시장을 지배하는 리스크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월 28일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 내내 계속 싸우고 호르무즈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4월 초죠. 4월 7일, 8일 날에 파키스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가 됐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휴전이 사실 2주거든요. 2주이다 보니까 4월 22일이면 휴전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4월 18일, 19일에 이제 이슬람아바드에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이제 그 피해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다들 있죠. 이스라엘, 이란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전쟁이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4월 18일 그리고 이제 19일날 일어난 이슬람아바드 회담, 이게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휴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협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미국의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란 대표단에는 이제 외무장관 코크 의장이 참여를 해서 이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 사실상 이제 그 주요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핵 농축을 전면 중단해라. 현재까지 농축한 우라늄 외부로 반출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개방을 해라. 그리고 대리 세력, 헤즈볼라, 후티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거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그 자기들에게 걸려있는 제재를 전면 해제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라늄 있죠? 우라늄을 전면 다 받아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평화적 핵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함에 있어서 핵 원자력 그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란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핵심 요구 항목이죠. 미국의 핵심 요구는 핵 농축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가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둘에서 사실상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주로 벌였을 때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느냐 라고 하는 게 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통일료를 위헌화로 받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레드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 그리고 우라늄 농축에 대한 그 입장 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번 협상에서 중요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각 월가 IB들이죠.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이 이걸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협정이 잘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그 바로 호르무즈가 열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브렌트유가 75불에서 85불 사이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한적 제약,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이란의 영향력 잔존을 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그렇게 되면 90불에서 110불 사이, 이건 이제 휴전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 이제 약간 연장이 된다던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마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협상이 결렬된다 하게 되면은 브렌트유가 150불도 갈 수 있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90불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 결렬 시에 135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AI를 필두로 한 실적이 좋은 건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라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골드만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에너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를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글로벌 크게 침체가 올 확률이 현재 35%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가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이 유가가 오르는 게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현재 공급망 쇼크가 가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오르는 건 일종의 세금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관계없이 붙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사실 유가가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60불, 70불 대에서 놀았었는데 대부분의 하우스들에서 전망하는 의견이 유가가 최소 90불 이상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유가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하우스들의 뷰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S&P나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고 계속 달리고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뭐냐면 사실 AI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AI로 인한 자본 캐펙스 지출이 전쟁 중에도 중단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역사를 이끄는 강력한 돈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은행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은행들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되게 호재죠. 은행이 건강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달러 인덱스랑 이제 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데 보시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침체를 보고 있는 JP 모건은 되게 높은 가격을 보고 있고 골드만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동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자산보다 공격자산에 대해서 보건력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가 있다. 어떤 리스크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부분 아이비들이 유가의 전망을 90불 이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휴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호르무즈에는 기뢰가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뢰라고 하는 게 어디에 심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해협이 실제로 완전히 개방하려면은 이 기뢰를 제거를 해야 되고 이 기뢰를 제거하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많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이 전면전에 수련할 수 있어도 사이버 공격, 뭐 암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그 휴전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사이에도 있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휴전이 현재 지금 되긴 했는데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 때문에 유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아이비들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어느 정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가가 생각보다 안 낮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쪽의 리스크를 많이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상의 결렬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리세션 플레이블 가동을 해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 근데 방어적이라고 하는 게 종목 선별을 잘하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상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AI 테마 그리고 현금 흐름이 매우 견조한 말 그대로 우량주들이죠. 이 우량주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를 우리가 대비하면 뭘 사야 되느냐? 뭐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사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서 해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아이 분석들 소대한 결과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일어나는 협상 결과가 2026년의 경제 항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만료가 22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포인트들에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방어적으로 구성하시는 권장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할 방법은 고정 댓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